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회 예지연입니다. 운명엔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명의 기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소리에 의한 기운이 인간의 운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부터 어르신들이 항상 말대로 입대로 되니까 입조심을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그 소리의 기운이 발현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쭉 여러 번 설명했었던 이름의 그 기운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리의 기운이 사람 이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명칭에도 그 기운이 작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서 성공을 하느냐 혹은 그 동네에서 실패를 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성명학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도 어떤 간단한 그 설명만 들어도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동네를 알 수 있는데 부자 되는 동네가 따로 있고 또 망하게 되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버리는 그 소리의 기회에서 파장의 기가 흐르는 명칭 지역이 있는데 그 명칭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나마 자기 운이 조금 안 좋더라도 좋은 운기를 받는 동네에 가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운이 어느 정도 좋다 하더라도 잘못된 망할 수 있는 동네에 가서 그 길을 다 소모하는 예를 제가 많이 봤는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도 제가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느 동네에서 좋았었지 또 어느 동네에서 힘들었었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뭐 프로가 있어서 이제 제가 거기 출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집중을 한 곳에 저한테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세 여자들이 앉아서 자기들 얘기를 하느라고 제 얘기에 집중이 안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생이요? 그랬더니 63년 개묘생이래요. 그러면 63년 개묘생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인계년이 바로 요 연도에 태어나는데 제가 어느 동네에 살아요? 그랬더니 논현동에 산대요. 그럼 논현동이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논현동이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는 뭐냐면 저렇게 7, 8이에요. 7, 8은 뭐냐면 간성이야. 간성이 뭔가 궁금하시죠? 자, 이 간성은 직업도 되고 또 여자한테는 남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 동네 가서 남자친구 생겼죠? 그랬더니 막 자기네끼리 수다 떨고 막 웃고 떠들다가는 딱 멈춘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야, 너 그 동네 가서 아무개 만나지 않았어? 얘기하니까 얼굴이 금방 홍당무가 되면서 저한테 집중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냐?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서 부자가 돼서 잘 사는가 하면 어떤 동네에서는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고 그렇고 또 어떤 동네에 가면은 망하기도 하고 파산이나 망하나 같은 표현인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소모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미리 이제 도표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걸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가 태어난 연도하고 맞춰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저 동네에 가서는 망했나 어쨌나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지만 자, 여기 위에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 여기는 그 사람이 태어난 연도예요. 이 뭐 갑술생이라든가 갑인생이라든가 뭐
갑진생이라든가 이런 태어난 여기 연도를 나타내고 여기 숫자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 1, 2는 재물을 파괴시키는 동네, 3, 4는 식상이라 그래서 내 기운이 다 소모되는 동네예요. 그리고 5, 6은 바로 글자 그대로 재물이야. 그래서 이 동네 이사 가면 부자가 되는 거고 7, 8이라는 건 뭐냐면 간성이라서 간성은 여자한테는 남자가 되고 남녀 모두 이거는 직업도 되고 명예가 되는 지역이에요. 또 남자한테는 직업과 명예도 되지만 자식이 생기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구공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학문은 우리가 문서로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집문서가 생긴다거나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느 동네가 가장 좋으냐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경제니까 경제가 우선이겠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오륙방면으로 가면은 부자가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동네는 오륙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동그라미로 2개 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 가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돼. 물론 중요한 거는 운이겠지만 아무리 운이 안 좋아도 이 오륙방향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절대 망하거나 실패인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운이 좋을 때 이 동네로 가면 어때요? 그야말로 여기서 집이 자꾸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자, 명예가 생기는 7, 8 동네. 여기는 제가 동그라미 하나만 치겠어요. 여기는 뭐냐? 여자 같으면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남자 같으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직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을 기존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을 한다거나 또 남자는 7, 8이 자식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서 자식을 낳는다거나 하는 일이 아직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좋은 동네가 어디냐면 구공이에요. 이 구공은 문서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좋다라고 보는 것보다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서 제가 세모를 치겠어요. 여기서는 인성이 공부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구공 방향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여기서 아이들은 공부를 한다거나 어른들도 이 지역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문서가 이렇게 늘어난다거나 하는 게 바로 구공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구공이라는 거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 안 할 때,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속상해 할 때는 이 학생, 그 나이에 맞는 그 방향으로 이사 가게 되면 걔는 스스로 책상 앞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에다 비중을 많이 안 두기 때문에 또 학생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공부를 하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가 좋아야지만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맞추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끔 저는 종용을 해요. 그리고 이사 가면 안 되는 동네가 있어. 그게 1, 2 방향이에요. 1, 2 방향은 나빠. 여기는 1, 2 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재물을 극하는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1, 2 방향에 가면 이거는 친구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사 가게 되면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꼬여. 그러다 보니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자꾸 지출이 많아져. 그래서 저 1, 2 방향에서 가면은 거의 재물이 깨지기 때문에 이 방향은 우리가 가급적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보다도 더 안 좋은 동네가 있어. 그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3, 4예요. 이 3, 4는 제가 X표를 2개를 칠게요. 여기는 거의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가 정말 이 3, 4에 해당되는 동네에서 어떤 일 한번 잘 짚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 제가 미리 준비한 이제 이 도표가 있는데 보시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우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속하는 우에는 여기는 그 사람이 태어난 연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바로 이제 어느 동네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동네 이름에 첫 잔만 보시면 돼.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63년 개묘생이 어느 동네에 살아 그랬더니 논현동에 산다 그랬어요. 그 논현동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그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여자 같은 경우는 7, 8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혼인 사람 같으면 여기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는 거고 또 기혼녀 같으면 63년생이면 나이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기혼인 사람들은 여기서 애인을 만나요. 남자친구를 만나. 자, 만약에 갑진생인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64년생 갑진생인데 갑진생이면 여기에 해당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동네 가면 돈을 보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봤을 때 오륙방향이 가장 좋다 그랬죠. 그러면 동네 이름에서 사자차 들어가는 동네. 그러면 인천에서 만약에 사자차 들어가는 동네가 어디 있을까요? 주안동이라든가 십전동이라든가 혹은 타 지역 같으면 시흥이라든가 혹은 신흥동이라든가 신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동네 가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 운이 아무리 안 좋아도 거기 가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설령 이 사람 운이 안 좋더라도 이 동네 이런 5, 6방향에 가서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갑진생인 사람이 이렇게 사자차 방향에 가면은 재물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마바파 동네로 갔다라고 하면 여기는 바로 파재가 일어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백발백중 망하는 수가 있어요. 저한테 공부하러 오신 여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자기한테 맞는 명칭 지역이 있다라는 공부를 딱 배우고 나서 자기가 왜 그 동네에 가서 실패받는지를 알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여사님이 바로 임진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이 승희동이라는 이 동네에서 영업을 했는데 사실 그 동네에 영업을 한 동기가 있었어요. 자기 아는 동생이 음식점을 하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이 임진생인 여사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대요. 가서 도와줬는데 영업이 너무 잘 돼. 그래서 한 2, 3년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 주인한테 영업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진생인 이 여사님한테 2, 3년 도와줬으니까 이분한테 좀 맡아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2, 3년 거기서 몸서 일을 해봐서 영업이 잘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없는 돈에 대출을 받아서 그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여사님이 하고 나서부터는 영업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 명칭 지역에 대한 공부를 듣더니 거기가 망하는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영업이 안 됐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이제 바로 내놨어요. 근데 이런 지역에 이사 가게 되면 재밌는 사실은 가게가 잘 나가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은 그 여사님이 보증금도 없이 다 깨먹고 그리고 그만둔 신뢰가 있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얘기해요. 이거는 바로 각자들이 알 수 있거든요. 간단한 방식만 갖고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신생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라면 경신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나다라타 동네가 부자가 되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희육 들어가는 동네는 여기는 망하는 동네야. 그리고 이렇게 기역 들어가는 동네는 명예가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자들한테 이거는 그 자리에서 금방 알 수 있어.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데 이거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동네를 이렇게 다 되짚어 보면은 어느 동네에서 어떻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한 8, 90% 이 동네가 참 잘 맞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동네가 참 잘 맞는다는 걸 제가 경험해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 저는 이제 58년 무술생이거든요. 보기보다 좀 젊어 보이죠? 네, 남들도 다 그래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자, 저가 이제 무술생이야. 그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무술생 여기에 해당되는데 제가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뭐를 했냐면은 그 남대문에 그 남창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돼 있죠. 제가 여기서 보석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 살았냐면 우리가 염창동이 있죠. 여기 염창동에 해당되는 이 지역의 우성 아파트에 살았어. 그 시절에 제가 여기서 꽤 보석 장사하면서 남들 보기에 돈을 많이 번다라고 실질적으로 또 많이 번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역이 저한테는 무슨 동네냐면은 바로 망하는 동네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제가 많은 돈을 벌었지만 또 여기서 부도가 나서 사업을 접게 된 동네가 바로 이 남창동의 남창동은 사업장이고, 그리고 이 염창동인 우성아파트는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였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주지야 이렇게 사업장이 안 되는 동네로 가다 보니까 제가 운이 좋아서 활발할 때는 돈을 벌었지만 운이 안 좋을 땐 결국 이 동네에서 제가 부도를 내고 나온 사실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시작했냐면 97년도에 바로 이 역학업을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한 동네가 어디냐면 부평동이었어요. 여기는 저한테 뭐예요? 간성 방향이야. 간성은 명예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그래도 하던 스케일이 있어서 여기 이 동네에서 제가 광고를 참 많이 했어요.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알려는 졌는데, 이 역학이라는 이 품목이 대중성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광고 대비해서 수입은 마이너스였어. 그래서 1, 2년 동안에 이 부평동에서 계속 적자를 보다가 알려는 졌는데 돈으로 연결이 안 된 거야. 왜? 광고비보다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바로 백운 쪽으로 옮겼어요. 여기가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지역이야.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한테 많이는 알려졌는데, 이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찾아와도 사무실이 옮겨지니까 오질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업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얘기지만 제가 이 백운에서 불과 2, 3년 만에 정말 보증금도 다 까먹을 정도로 주저앉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10몇 년 전인데, 제가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간석동으로 갔어요. 이 간석동에서 제가 한 2, 3년 있으면서 사실은 부평이나 그 백운에서 있을 때 누락된 광고비가 솔치 않게 많이 외상에 밀려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에 가서 그 많은 그 광고비를 전부 다 갖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여의자금을 마련해서 온 데가 주안이에요. 지금도 우리 사무실이 주안에 있는데, 이 주안으로 이사 온 지 12년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한테 무슨 방향이냐면 바로 문서 방향에 해당돼. 학문 방향. 제가 여기 와서 그야말로 책을 13권을 냈어요. 그리고 책을 13권 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그 다지움 연시원을 진 강릉에 바로 이때 책을 쓴 거 가지고 제가 8, 9년 전에 강릉의 원선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자꾸 문서가 늘어나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게 된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저는 이렇게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저만 맞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식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가지고 과연 내가 저 동네에서 좋았었나, 혹은 저 동네에서 어려웠었나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맞을 때 자기가 맞는 동네로 이사하는 것도 자기 운을 개운시켜주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생명의 기운을 자기 걸로 활용하는 최첨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동네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고 맞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이 동네로 이사가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밀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알고 있다라면
바로 실행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제가 아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부모님한테 많은 돈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풍요로웠던 분인데 어떻게 이것저것 투자를 하다가 다 자꾸 재산이 줄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자꾸 줄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저한테 성명학 공부를 하면서 요 명칭 지역을 배우고 나더니 쭉 살아온 동네를 되짚어 보니까 정말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다 안 되는 동네에 부모님이 물려준 집이라든가 땅이 있었는데 정말 그 땅들을 결혼 생활 20년 만에 전부 다 없앴을 정도로 안 맞는 걸 알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사할 기회가 있는데 그 이사 가는 동네도 바로 3세에 해당되는 동네다 보니까 아차 싶어가지고는 계약을 파기시키고, 그분들이 이 임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용 희육 들어가는 동네를 찾아서 새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몰라서 못 쓸 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방법론을 알 때는 자기 걸로 만들어서 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자기한테 맞는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동네를 여러분들도 아셨다면 그 동네를 이사 가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는 건 어떠실까요? 자,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의 또 다른 비밀은 제가 앞전 시간에도 강의했지만 구성학이에요. 이 구성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